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1월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월말에 설날까지 코앞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듯합니다. 아마 명절을 앞둔 며느리분들은 지금 이때가 가장 싫지 않을까 싶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며느리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들이 있으니까요. 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 차례상 음식에 가족들에게 먹여야 하는 음식들과 설거지거리들까지 있으니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파오시겠죠. 저는 설 명절을 따로 보내지는 않지만 지독한 시어머니를 뒀던 적이 있어 아주 고생스러운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현재 며느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힘들어하시는 며느리분들에게 따로 해드릴 건 없고 제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라도 조금 풀리시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전 20대 시절 한 차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한창인 신혼 초부터 남편이 외도를 이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마자 남편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했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자 그때 생긴 배신감으로 인해 다시는 결혼 따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 물리치료사 개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자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였죠. 물리치료의 경우 보통 1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치료를 위해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딱히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화라고 해봤자 통증의 정도나 치료의 불편함을 물어보는 걸로 끝이다 보니 감정을 느끼고 말고 할 게 없었죠. 그런데 남자는 저를 보고 뭔가를 느꼈나 봐요. 치료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커피나 식사를 제안해도 되겠냐는 말을 걸어왔죠.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일도 종종 생기다 보니 이번에도 무시를 했습니다. 보통 무시로 일관하면 알아서들 떨어지고는 했는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라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인쇄물까지 정리해서 줄 정도였죠. 그래도 거절을 했습니다. 커피나 밥 정도는 간단히 같이 먹을 수 있었지만 괜히 달라붙을 거리만 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남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왔어요. 그쯤 되니 한번 만나주고 거절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었죠. 그렇게 처음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남자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는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정말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하고 절 세심하게 챙겨주면서 다음에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스토커 취급이나 했던 제가 남자에게 미안했어요. 또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와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일편단심인 남자를 보며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다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현수 씨와 만남을 가지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현수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또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편해져 더 의지를 하게 됐던 것도 있었죠. 현수 씨도 저와 같이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이었거든요. 현수 씨의 전 부인이 사치가 너무 심해 맨날 다툼이 생겼고 나중에는 서로 성격도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됐다고 말을 했죠. 여러모로 놀랐었습니다. 현수 씨처럼 착한 사람이 못 맞춰줄 성격의 여자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현수 씨가 사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치가 심했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심했던 건지 상상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저 역시 과거를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저와 현수 씨는 앞만 바라보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던 도중에 병원으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치료실에 나와 밖으로 나와 보니 한 여성분께서 저를 알아보셨죠.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분인가 했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께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밑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내려갔는데 고급 승용차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그 차량 안에 저를 태웠습니다. 얼떨결에 앉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옆으로 탄 여성분은 차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대뜸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성분이 현수 씨 어머님이었던 거죠. 나 현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긴 말할 거 없고 우리 현수랑 헤어져요. 현수 조금 있으면 잠깐 헤어졌던 내 며느리와 다시 재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 애정관계에 끼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줘요. 네? 혹시 현수 씨와 이혼했다는 그 전부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씨가 그분과 다시 결혼을 한다고요? 지금 잠깐 사이가 틀어져서 그렇지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리고 상경이 걔는 내가 워낙 아끼는 아이라서 꼭 우리 현수랑 다시 이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수 씨 만나서 알아보고 난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수 씨도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전 근무 시간이라 병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예의를 갖춰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때까지 남자친구와 아무런 문제 없이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남자친구 입에서 들어야 하는 말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날 저녁 만나게 됐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했어요. 절대 아니야. 세상에 여자가 그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그 이야기 어머니 혼자만의 생각인 거야. 원래도 그 사람을 엄청 좋아했거든. 워낙 그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하는 편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또 듣기 좋아해. 그래서 나 이혼할 때도 엄청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설마 너한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해. 근데 나 그 여자랑 다시 잘할 생각 절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시해. 우선은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지만 혹시나 또 생기면 그때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나한테 연락해. 그날 이후 당연히 저와 남자친구는 어머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남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찾아와 헤어지라고 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시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곤 이번에도 다른 말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잖아. 다시 재혼할 거라고. 제가 직접 현수 씨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생각과 정반대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어떤 교감이 있다면 그 사이에 끼어들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저와 현수 씨 사이에 억지로 전부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라면 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 없고요. 말 똑부러지게 잘하네.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연애, 그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차피 이혼녀니까 즐기기만 하겠다는 건가? 대충 말 섞어봐서 알겠지만 나도 호락호락한 엄마는 아니에요. 내 새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헤어질 때까지 괴롭힐 건데 버틸 수 있겠어요? 제가 버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남자친구 어머님께 무조건 잘 보이려고 열심히 잘해야죠. 앞으로는 종종 인사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혼을 겪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났더라면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큰 고민하지 않고 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난 뒤 굳게 닫았던 문을 겨우 열어 받아들인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일로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응했죠. 하지만 그 뒤로 어머님께서는 정말 별 수작을 다 벌여가며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장을 간 사이 휴대폰을 빼돌려 남자친구인 척 문자를 해서는 저와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었고, 양쪽 집안의 경제적 차이를 비교하며 저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노력하셨죠. 일부러 자신의 친구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는 물리치료실에서 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다 생각도 나지 않지만 버티겠다고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결국 정신적으로 지쳤던 제가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말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자친구에게 숨겨왔던 어머님과의 일을 몽땅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데? 정확히 알아야 나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 고쳐? 당신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뭘 고쳐? 당신 어머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당신 어머님께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아? 뭐? 우리 어머니가 널 괴롭혔다고? 예전에 너 찾아왔던 일 말고도?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어머니가 찾아오면 무시하고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면 나아졌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날 괴롭혔겠지. 홧김에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가서는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내리기도 전에 차를 출발시켰죠. 어디로 가냐는 말에도 대답이 없던 남자친구는 엄청 큰 주택으로 절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남편이 살고 있는 어머님 댁이었죠. 주차장에 내려 연결된 통로로 거실을 올라가게 됐는데 그곳에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을 반기다 제가 옆에 있다는 걸 보시곤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셨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쟤를 왜 여기로 데려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연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죠? 뭘 잘못했다고 괴롭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눠보셨다고 막무가내로 사람을 괴롭혀요? 원래 그렇게 잔인한 분이세요? 그렇게 못된 분이시냐고요? 현수야, 진정 좀 해. 그리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쟤를 왜 괴롭혀? 옆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 하실 거예요?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제 입으로 다 말해야 그제서야 인정하실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내 남자친구인데 무서울 정도였죠. 어머님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고요. 화를 내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아하니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움을 달라는 거였어요. 무시할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도 사실 싫었고 남자친구와는 연애 그 이상의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어머님의 눈빛을 알아듣고 남자친구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설명했다고 말을 하게 됐죠. 그렇게 겨우 남자친구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도움을 줬는데 당연히 어머님께서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전보다 덜 괴롭히고 방법이 달라졌을 뿐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놓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은근히 돌려서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쯤 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남자친구가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믿음을 주는데 반대한다고 헤어지면 내가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머님의 방해 공작에도 꿋꿋이 남자친구와의 사랑을 이어가게 됐죠. 사랑하는 연인을 반대하면 그 사랑이 더 굳건해진다고들 말하잖아요.
저희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키워오던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됐죠. 당연히 어머님께서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남자친구는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는 든든한 남편을 믿고 따라가게 됐죠. 어머님의 승낙이 없어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서 저희 두 사람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왕 허락해 주시는 거 좋은 마음으로 축하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남편의 회사에 지원을 해주셨던 걸 가지고 협박을 해오셨죠. 현수,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결혼을 막겠니? 우선 결혼은 허락해주는데 나도 조건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솔직히 저쪽 집안에서 우리 집에 맞는 예단 맞춰올 수 있겠니? 혼수도 결국에 우리 집 쪽에서 다 아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내가 쟤에 대해서 아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 3년간 들어와서 사는 걸 조건으로 너희들 결혼을 허락하마. 어때? 이 정도면 나도 양보 많이 했지? 군말 말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어머니, 그냥 좋게 허락하시면 안 되세요? 예단 받고 싶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며느리를 알아가겠다고 시댁에 들어오라고 해요? 자주 만나고 저희가 자주 찾아뵈면 되는걸요. 난 우리 집안 사람 될 사람은 같이 살비비고 살아보며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 성경이도 그렇게 했잖니. 나랑 잘만 지냈고 얘도 좋은 애라면 3년 동안 나랑 잘 지내겠지. 그리고 너 예단 우습게 보는데 그걸로 파혼되는 집들 많다. 또 네 돈에서 나오는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네가 왜 내?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희가 내 조건 거절한다면 나도 다른 방법 써서 너희 결혼 막을 거다. 네 회사 창업 비용 내가 대준 건 기억하지? 틈틈이 지원해준 돈들도. 그거 계산해서 당장이라도 줘야 할 거야. 내가 건 조건 이행하기 힘들다면 결혼 부르던가 아니면 결혼 좀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보던가. 말은 결혼을 허락한다 했지만 사실상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끝까지 대립을 하던 남편도 회사 자금을 가지고 협박을 해오니 그전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조건 같았습니다. 물론 고생길이 훤하게 보였지만 3년이면 버틸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옆에 있던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나서서 시댁살이를 자청할 줄 몰랐는지 꽤나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을 이리저리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3년은 기본으로 하고 5년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을 나가도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나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우리 현수랑. 어머니, 말씀 바꾸지 마세요. 방금 전 분명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남편이 말을 바꾸는 걸 가지고 화를 내자 결국 어머님은 처음 자신이 말했던 3년으로 못을 받고 결혼을 승낙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3년만 버티자고 목표를 세웠고 시모는 반대로 3년 내에 제 발로 집을 나가게 만들어 저를 남편과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다시 저를 괴롭히는데 최선을 다하셨죠. 그 뒤로도 시모는 저를 괴롭힐 타이밍만 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적극적인 보호로 인해 계획대로 절 괴롭힐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시댁에 들어오면 두고 보자는 눈빛과 입모양을 저에게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행복함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 돌아와서 시댁의 짐을 풀게 됐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시모는 따로 괴롭히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만 챙길 뿐 오히려 저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죠. 그런 모습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생각이 바뀐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대로 된 시집살이를 살게 된 건 남편이 회사를 나간 월요일 아침부터였습니다. 남편을 배웅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전 집안에 가정부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내 일을 남에게 시킨다는 게 좀 민망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찾아 부엌으로 오더니 정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이제부터 아줌마 역할은 감시자야. 앞으로는 집안일 해야 하는 게 보인다 싶으면 쟤를 불러서 시키라고. 만약에 아줌마가 일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야. 아줌마가 제 역할 못하는 거니 잘려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아줌마는 쟤를 자를 권한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거나 건성건성으로 일하면 혼을 내고 화를 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제가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아줌마 문제인 거야. 우리 집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주워와서 잠깐 기른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나갈 때는 사람 만들어서 보내야지. 물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가정부 분들께서 저에게 막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끼인 입장이다 보니 더 불편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괜히 나와 시모 때문에 가정부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라도 일부러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이죠. 그 편이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일 말고도 그 잠깐 시댁에서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모는 꼭 3년 내에 저를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쉬지도 않고 저를 괴롭혔죠. 집안일은 기본이었고 무슨 실수만 하면 집안 이야기부터 인성까지 들먹이며 독한 소리를 매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치는 시모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려왔는데 나중에는 고함은 물론이고 욕만 없었지 욕이나 다를 것 없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됐죠. 시모의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다 견뎌냈습니다. 물론 저도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시집살이라면 못 견디겠다며 남편에게 다른 방법을 찾자고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딱 3년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 얼마 되지 않아 보이니까 견딜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함께 집에 있을 때는 시모도 눈치를 보며 대놓고 저를 괴롭힐 수 없었으니 하루 반나절만 고생을 하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주말이 가장 좋았고 금요일 퇴근길을 항상 기대하며 기다렸죠. 그러다 남편이 긴 해외 출장을 나가야 할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기간 시모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됐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즐길 걸 다 즐기면서도 매일 날짜를 계산하며 불안함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출장을 가는 그날이 왔죠. 점심밥을 먹고 집을 나간 남편을 따라 공항까지 다녀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모와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말이죠.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 시모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저를 흘낏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생각 외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꼭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누군가 집을 찾아왔고 시모가 버선발로 나가며 집으로 온 그 사람을 반겼죠.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의 전부인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 남편의 전부인이라는 걸 알고선 시모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전부인을 데려다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겠다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모 입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얘야, 그 첫째 당분간 여기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짐 들고 가서 네 짐들 치우고 정리 좀 해줘라. 어디에 있는 제 짐을 치워요? 어디긴 어디야. 우리 현수방에 있는 네 짐이지. 거기가 원래 첫째 애가 쓰던 방 아니냐. 어차피 지금 현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넌 어디서 자든 별 상관없을 거고. 너는 2층에 창고로 쓰는 방 있지? 거기 정리해서 첫째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사용하고 있어라. 어머님,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부부방인데 한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제 짐까지 빼주면서 내줄 수는 없어요. 뭐? 그럼 얘가 창고방을 쓰게 할까? 내가 불러서 온 애를? 너는 어떻게든 내 얼굴에 먹칠을 해야 속이 시원한 아이니? 창고방에서 첫째를 지내게 할 거면 내가 왜 부르니? 얘는 뭐하러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여기가 네 집이야? 네 집이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될지 몰라도 여기는 내 집이다, 내 집. 정 못 견디겠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들고 도망이라도 가던가. 지금 당장 네가 내 눈앞에서 도망간다고 해도 붙잡지 않으마. 자, 어떻게 할래? 그 말을 듣게 되니 무슨 마음을 먹고 남편의 전부인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속셈을 알게 된 거죠. 완전히 저를 후처 취급하겠다는 소리였어요.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는데 살다 이런 기가 막히는 일까지 당하게 되니 더는 참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가도 지금은 나갈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집을 나가게 되면 시모와 전부인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죠. 이를 깨물고 당장은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나가긴 왜 나가요. 제가 현수 씨 아내고 이 집 며느리인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방을 내어주는 게 맞겠네요. 집 구조가 많이 변해서 익숙치 않을 테니까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서 손님께 안내도 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게 맞죠. 어차피 그깟 방 내어준다고 변하는 것도 없는데. 독한 년. 너 왜 그냥 가? 첫째 짐도 네가 가져가야지. 아줌마, 도와주지 마요. 짐들 제가 가져갈 테니. 자신들 예상과 달리 제가 천연덕스럽게 받아치자 시모와 여자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울면서 뛰쳐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죠. 자신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자 시모는 곧바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자의 짐까지 들고 방으로 가서 제 짐을 빼게 됐죠. 그리고 창고방으로 가서 제가 당분간 지내게 될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먼저 냄새에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창고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 보니 그제서야 제 처지가 참 우습다고 느껴졌죠. 서럽더라고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참아오고 있었는데 순간 내 처지가 비참한 것 같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울기 싫었는데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더라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우선 제가 지낼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창고방 짐을 정리하게 됐죠. 방 안 가득한 먼지를 마셔가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닦고 눈물 흘린 자국을 정리해서 방으로 가봤더니 짐은 펼쳐져 있고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여자가 저보고 짐을 정리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하길래 한참 동안 방 안에 있어요? 빨리 내 짐들도 정리해야죠. 내가 이 짐들까지 직접 풀어야 되겠어요? 그럼 누가 하는데요? 내가 왜 그쪽 짐을 풀어요? 아까 어머님 하신 말씀 못 들었어요? 짐을 가져가라고 했지 풀라고는 안 하셨는데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죠. 얼른 정리해요. 내가 지금 어머님 모시고 와서 직접 정리하라는 말 들어야 정리할 생각이 들겠어요? 여자는 시모를 등에 업고 콧대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여자 말대로 시모가 오면 정리하라는 말은 똑같을 텐데 이왕 해야 하는 일, 싫은 소리 덜 듣고 하는 게 나은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여자 짐을 제가 정리해주게 됐죠. 여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주머니들께서 도와주려고 하셨지만 그 여자가 이 집 사람인 것 마냥 제지를 했어요. 아줌마,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요? 가만히 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보고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아줌마 나랑 생활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내 성격 몰라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주머니, 저 괜찮아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가셔서 다른 일 보세요. 제가 할게요. 아주머니들께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여자의 성격을 알 것 같았습니다. 괜히 시모가 예뻐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아주머니들께서 저를 도와주려다가 괜히 험한 소리만 듣게 될 것 같아 도움을 거절하고 다른 일을 보시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가시고 제가 혼자 남아 정리를 하자 여자도 시모와 작당 모의를 하려는지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멈춰있던 눈물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시모와 여자에게 들킬까 싶어 숨죽여 눈물을 닦아가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짐을 정리하던 도중 바닥으로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뭔가 싶어서 떨어진 봉투를 들어 확인해 봤는데 한 번에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낯간지러운 애칭이 적혀 있는 걸 보니 누가 봐도 연애 편지인 것 같더라고요. 여자 짐을 풀다 놨으니 여자가 받은 편지가 맞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시모는 저를 쫓아내고 여자를 남편과 재혼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여자가 연애 편지를 받았다니 당장 펼쳐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펼쳐본 편지지에는 제 예상처럼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가 직접 적은 글자들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여자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편지지 안에 적혀져 있었어요. 이 여자 이 집을 들어올 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편지지에 남자가 써놓기를 시모에게 잘 보여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응원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 가득했어요.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았고 만나게 된 지도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시모에 대해서 꽤나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시모에게 잘 보이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걸 보니 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듯이 보였죠. 이것만으로도 여자가 집을 들어오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밝히는 데는 충분했지만 집으로 들어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분명 더 많은 증거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가정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아주머니를 불러내어 여자가 지내는 동안 통화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꼭 메모를 하시거나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는 다들 남편의 전부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부탁드린 요청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며칠 동안 시모와 여자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여자에게 남자가 있고 집으로 들어온 이유가 돈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들을 모아오게 됐어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정부분들도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셨고 시모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한 여자가 거리낌 없이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모가 여자와 짜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약속하고 데려온 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모가 여자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정말 여자를 다시 자신의 며느리로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죠. 시모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시되니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시모에게 말하기로 한 거죠. 너는 이제 밥도 따로 먹고 싶은 거니?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앞으로 너는 창고방에서 따로 밥 먹어라. 시어머니 내가 네가 밥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거기다 첫째까지 있는 상황에 늦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줌마, 내일 아침부터는 얘가 먹을 밥 따로 준비해서 창고방으로 가져다 줘요. 아니다. 아줌마가 왜 수고스럽게 그렇게 해? 곧 우리 집 식구도 아닐 애한테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 늦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하실 만큼 제가 싫은 거예요? 전 어머님께서 저를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옆에 있는 저 여자는 왜 좋아하시는데요? 어머님 듣기 좋아하는 사탕 발린 소리 잘해서 좋아하세요? 얘가 지금 밥상머리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래, 난 우리 성경이가 좋아서 네가 싫다. 내 생각에는 성경이가 너보다 훨씬 우리 현수한테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해. 집안으로 보나 배운 학력으로 보나 너보다 훨씬 낫지 않니? 그리고 네 입장에서는 사탕 발린 소리니 듣기 좋은 소리니 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무뚝뚝한 너보다 그런 소리하는 성경이가 더 좋다. 진심이든 아니든 어때? 내가 듣기 좋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성경이 얘는 하는 말 모두가 진심이네야. 얘가 너처럼 독해서 겉과 속이 다를 줄 아니? 너도 귀한 집 자식이라며.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 괴롭히고 싶지 않어. 그러니까 네 발로 그냥 좀 떠나다오. 그게 너나 나나 또 현수에게도 좋은 일이야. 겉과 속이 같다고요? 어머님께서 저 여자 속을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늦은 이유가 저 여자 속마음을 정리하려고 좀 늦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 여자 불러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 여자는 다시 이 집 들어와서 저 쫓아내고 한몫 거하게 챙기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요. 저 여자 속마음 정리한 걸 모두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시모 앞에 제가 정리한 내용의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빼돌린 여자의 편지, 아주머니가 녹음해 놓은 전화통화 시간과 내용들까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었죠. 여자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과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 또 돈을 노리고 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자 여자도 잠시 당황을 한 것 같았지만 바로 저에게 반격을 했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저 그냥 갈게요. 어머니가 부르셔서 오긴 했지만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까지 당하면서 남아있기는 싫어요. 저한테 남자가 있다고요? 제가 현수랑 헤어지고 얼마나 지났다고 남자가 있겠어요? 거기다 애가 있고 이 집 돈을 노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사기까지 치면서 돈을 구하려고 하겠어요? 됐습니다. 저분이 저한테 원한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곳에 더 있다가는 무슨 험한 꼴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더는 못 있겠네요. 저 당장 이 집 떠날게요. 시모 입장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를 쉽게 의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간다고 화를 내고 있는 여자를 잡았죠. 아이 성경아, 왜 이러니? 내가 언제 널 의심했다고 했어? 나도 네 기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제 말을 믿는 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남편의 전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반전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만 유리할 뿐이었죠. 이렇게 된 거 공평하게 서로 뒷조사를 해서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요. 어머님께서 사람 시켜서 뒷조사해보시죠. 제가 이 여자의 남자친구,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뒷조사해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 자신 있어요. 만약 저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한 말이 거짓이거나 모함이면 순순히 현수 씨 곁을 떠날게요. 아니,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 집에서 제 짐 싸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만족하시겠죠? 여자보다 제가 더 강하게 나오자 시모는 그제서야 여자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여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고민하는 듯 보였고요. 결국 시모 입에서도 그럼 확인을 해보자는 말이 나오게 됐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성경아, 너 확실하지? 제가 하는 말처럼 확인해보고 아무 문제 없으면 네가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서 현수랑 살면 되는 거야. 내가 현수는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그리고 너는 네가 한 말 꼭 지켜라. 이 집 나가는 건 물론이고 우리 현수랑 완전히 끝내는 거야. 걔가 아무리 매달려도. 그럼 내가 알아볼 사람도 구해보고 성경이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확인도 해본마. 시모 손에서 휴대폰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그때 여자가 시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됐죠. 잠깐요.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사실 제가 어머님을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어요. 이 여자 말 다 맞아요. 저 사실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 있어요. 애도 있고요. 또 돈이 필요해서 어머님께 접근한 것도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욕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너 얘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 앞에서 어머님 이렇게 콧소리까지 내내가? 처음부터 네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망신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날 속이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넌 미친 거야? 너네 부모님이 널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죄송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셔서 지금 저희 상황이 좋지 못해요. 저희 둘이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애까지 있어서 돈은 2배로 들고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뵀는데 어머님께서 워낙 잘해주시니까 혹시 부탁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러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핑계로 현수랑 다시 가깝게 지내면 쉽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바로 이 집에서 떠날 테니까 제발 저희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집안에서 연 끊겠다고 난린데 이런 일까지 했다는 걸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면 집안 망신 못 시키게 어디 가둬서 살게 하거나 멀리 외국으로 보내버릴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바로 떠날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러니 제발 저희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결국 여자는 쫓겨나듯 제 발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자가 떠나간 뒤 집에서는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죠. 지금까지 절 쫓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시모도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 저에게 미안해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저만 의기양양한 상태로 있었죠. 한참 동안 제 눈치를 보던 시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미안함을 표현해왔습니다. 애연아,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많이 잘못을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는 네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저런 애라는 걸 모르고 좋은 면만 봐와서 너한테 괜히 심술을 부린 거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지난날 마음고생했던 네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앞으로는 정말 애연히 너에게 잘한마. 이제 내가 널 우리 집 며느리로서 인정하고 내 딸처럼 아낄 테니 이번에는 용서를 좀 해다오. 네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고 빌라고 하면 빌게. 용서 좀 해주고 현수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 응? 이제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평생 못 들을 줄만 알았는데. 솔직히 며칠 전에 저 여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이 집에서 나가고 어머님 다시는 안 보려고 했어요. 여자로서 결혼까지 한 내가 후처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치욕적이니까요. 지금 어머님께 사과받아도 그닥 마음이 풀리지는 않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한테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지금까지 일들은 없었던 일로 할게요. 저도 한 집에서 살면서 어머님께서 며느리인 제 눈치 보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 꼭 좀 지켜주세요. 전 어머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끝낼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기 전 시모와 벌이던 이 싸움을 해결하게 됐죠. 남편은 어머님과 제가 사이좋은 모습을 하고 있자 많이 놀라했어요. 너무 놀랐는지 저에게 따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다 같이 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시모에게 물어보게 됐죠. 근데 그때 시모가 말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머니, 도대체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제가 없어서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아서 사이가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뭘 했는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뭘 하면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얘 말처럼 그냥 별일이 다 있었어. 고이자는 내가 못된 게 가장 큰 거지. 그래도 애연이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다.
잘못했다간 네가 없는 동안 내 손으로 집에 끌어들인 성경이 때문에 우리 집이 아니, 내가 말이 잘못 나왔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선경이를 우리 집에 왜 데려와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맞죠? 결국 시모의 말실수로 인해 남편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시모 모두 끝까지 그날의 일을 숨기려고 했지만 길길이 화를 내는 남편에게 결국은 다 말하게 됐죠.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남편은 어머니 얼굴 앞에 큰 소리로 화를 내다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 진짜 사실을 이야기해줬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숨겼는데요. 사실 그 사람 바람나서 이혼한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다는 남자 아마 저랑 결혼 생활 중에 만났던 사람이 맞을 거고 그 애도 저와 결혼 생활 중에 가졌던 그 남자 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자랑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만나지 않겠다고요. 왜 자식이 하는 말에 귓등으로 들으세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화를 내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시모가 연을 끊든 지원을 끊든 신경 쓰지 않겠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분가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나서서 남편을 말려봤지만 잔뜩 화가 난 남편을 말리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분가를 할 집을 알아보고 다녔고 얼마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됐어요. 당연히 시모는 남편 회사 지원해줬던 돈을 돌려받거나 저희와 연을 끊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하나라도 도움을 더 주려고 안달이시죠. 덕분에 명절이든 기념일이든 시집살이 하나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명절날은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며 일상의 피로를 푸는 날이 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다가오는 명절이 기대가 되네요. 여기 계시는 많은 며느리 분들께서도 이번 명절은 이전보다 편히 쉴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